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항암하는 동안에 영양이 많이 필요해요. 항암제가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많이 죽였어요. 항암 중 영양 부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잘 못 먹어요. 또 입맛도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또 구내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항암하는 동안에 영양이 많이 필요해요. 항암제가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많이 죽였어요. 그렇게 되면 죽인 세포를 다시 회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근육도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막 무조건 잘 먹는 방법만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아무리 음식 많이 다 갖다 놔도 본인이 먹을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게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까지를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항암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구내염 같은 게 있으면 구내염을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구내염이 있으면서 미각 손상이 또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짠맛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짠맛을 너무 많이 느낀다든지, 그래서 그런 미각 손상 오는 부분들을 교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구내염 교정하고 미각 손상되고, 그 다음에 오심구토 같은 게 많아요. 우리 환자들이 이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막 구역질이 많이 나요. 그런데 약을 쓰는 것보다 견디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약을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역질이 나고 막 하는데 그거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약을 쓴다고 해서, 그 구역질 약을 쓴다고 해서 항암 치료가 방해되는 게 아니고 또 암 치료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구역질 나는 거, 오심구토 증상에 대한 약들은 쓰는 게 오히려 치료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암제를 우리가 구토증이 낸다는 것은 바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항암제도 밀어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못 밀어내게 함으로써 이 항암제가 훨씬 더 암에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통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증도 너무 이게 참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통증이 많아지면 어떻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잠 못 자죠? 오히려 더 손해잖아요. 이럴 때는 면역을 떨치지 않는 이런 진통제들을 좀 맞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맛이 돌아와요. 일단 입맛이 돌아오게 만드는 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영양을 생각을 해야죠. 그럼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어떤 것을 많이 먹어야 될지,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저는 어느 정도 적정량, 항암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먹어야 돼요. 근데 이때 먹는 것은 되게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쌀밥만 이렇게 먹는 거. 근데 우리가 항암할 때 환자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보리밥 싫고 현미 싫은 사람한테 이걸 무조건 먹으라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만약에 탄수화물을 좋아하는데 쌀밥만 무조건 찾는다, 그러면 쌀밥을 먹지만 너무 과양으로 하지 않게끔, 되게 항암할 때 많이 먹지도 못해요. 과양이 되지 않게끔 하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약간 가미하면 돼요. 쌀죽이라든지 미음이라든지 이런 것만 찾는데, 여기다 어떻게 빵 같은 것을 조금 추가를 한다든지, 또 그러니까 통밀이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약간의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 같은 경우를 하는데, 항암을 하는 동안에 지방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방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메가3가 많은 것들을 조금 드레싱용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또 섭취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게 낫고. 근데 그 뭐 육류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조금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과량은, 육류는 특히 좋지를 않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항암을 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잘 먹어야 된다 하면은 탄수화물, 지방은 놔두고 일단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이제 먹으려고 우리 환자들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 하더라도 육류는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육류 속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생선류를 권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그 식물성으로 콩 종류를 가지고 많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환자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보통 15% 이하로 줄여야 하죠. 그리고 단백질을 한 20%, 지방을 60에서 한 65% 정도까지 이렇게 올리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에서 그렇게 권유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탄수화물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단백질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게 좋아요. 단백질 비중을 좀 더 높여주는 이유는 항암을 하는 동안에 파괴되는 정상세포를 회복을, 우리 정상세포 중에서는 면역세포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항암하는 동안에 호중구 많이 떨어지잖아요. 호중구도 어떻게 보면 면역세포거든요. 세포를 많이 생산을 해야 항암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아지는데, 이 단백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육류를, 본인이 육류를 안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경우는 조금 드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생선 같은 거, 부드러운 생선, 그리고 콩을 이렇게 좀 가공을 해서, 뭐 두부를 좋아하는 분들은 두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콩물을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단백질이 많은 거거든요. 특히 또 발효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높여야 되는데, 한 가지 고기 종류로 해서 나는 올려야 되겠다, 이거는 좀 그렇고요. 고기도 조금, 그 다음에 생선도 조금, 식물성으로 뭐 두부라든지 된장이나 청국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다 보면 단백질 양은 충분해집니다. 그리고 단백질, 이때 필요한 단백질 양이 엄청 많은 양은 아닙니다. 체중을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면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0kg다 그러면 최대 먹을 수 있는 것은 한 60g 정도 하루 그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한다고 해가지고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60kg인 사람이 80g, 90g, 100g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킬로그램에 60kg다 그러면은 한 50kg 정도면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항암할 때 단백질이 좀 더 필요하니까 자기 몸무게를 그램으로 바꾸는 정도의 양이면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환자가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조리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부드럽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하는 동안에는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으로 먹으면 호중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익혀서 먹고, 그리고 너무 짜지 않게 너무 기름에 튀기거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튀기거나 짜거나 그 다음에 향료를 쓰다 하더라도 자극적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써가지고 조리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항암을 하는 동안에 식사를 하시면은 원만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